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효제 문자도는 유교적 덕목인 효, 제, 충, 신, 이, 의, 염, 치 각 8자를 설화나 관룡고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상징물들과 함께 그려낸 그림입니다. 문자도는 유교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 사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표현은 자유로웠지만 특정 소재가 등장하고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교훈적 성격 때문에 주로 어린이방을 장식하는 데 쓰였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뜻하는 효는 유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시하는 덕목인데요. 효 문자도에 주로 등장하는 상징물은 왕상의 잉어, 맹종의 죽순, 황향의 부채, 육적의 귤, 그리고 순임금의 검은고입니다. 효 문자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잉어인데요. 이것은 왕상의 고사에서 비롯됩니다. 중국 진나라 사람인 왕상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새어머니 주씨는 왕상을 미워해 항상 아버지에게 헐뜯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항상 굳은 일을 맡아 했지만 부모가 병들면 옷 갈아입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봤죠. 추운 겨울 새어머니가 생선이 먹고 싶다 하여 호수에 갔으나 물이 꽁꽁 얼어있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왕상이 얼음을 녹이기 위해 옷을 벗고 누우려 하자 얼음이 저절로 깨지면서 뛰어나온 2마리의 잉어를 잡아 어머니께 드리죠. 이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계모는 왕상을 죽이기 위해 방에 몰래 들어갑니다. 마침 왕상이 화장실을 간지라 이불만 펴고 돌아가는데요. 계모가 자신을 못 죽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는 무릎을 꿇고 죽음을 청하자 계모가 감동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왕상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계모의 마음까지 돌린 왕상의 효의 상징이 바로 잉어인 셈이죠. 잉어의 뒤에는 죽순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 오나라 선비인 맹종입니다. 병든 노모가 한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어 했지만 땅이 얼어서 죽순을 구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맹종이 대나무 숲에서 슬피우니 땅에서 죽순이 돋아났고 그걸로 국을 만들어 어머니께 드리니 병이 나았으므로 효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잉어 아랫부분에 있는 부채는 중국 한나라 황향의 것입니다. 그는 9세의 어머니를 잃고 홀로 아버지를 봉양했는데요. 여름이면 아버지가 주무시는 베개와 자리에 부채질을 하고 겨울이면 자기 몸으로 아버지의 이부자리를 따뜻하게 데울 만큼 효성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앞서 잉어, 죽순, 부채 등이 대부분 효 문자에 등장하는 반면 육적의 귤은 가끔씩 등장합니다. 6살의 육적이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술이 귤을 주자 먹는 신용만 하고 품에 감춥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 귤이 품에서 떨어지자 원술이 이유를 물었고 어린 육적은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마지막으로 순임금의 검은고가 있습니다. 순임금은 고대 중국의 전설적 제왕으로 흔히 태평성대를 일컫는 요순 시대에 등장하는 순임금입니다. 요임금이 자신의 후계자로 순을 염두에 두며 그의 사람됨을 물었을 때 아버지는 완강하고 어머니는 어리석으며 동생은 오만한데도 효를 다해 잘 화합하여 차츰 어지러졌으므로 간악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평을 듣습니다. 이렇듯 사기에는 아버지가 순임금을 불에 태워 죽이거나 흙에부터 죽이려는 시도가 번번이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순임금은 가족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들이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한다면 어진 마음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유롭게 검은고를 타면서 대처하였기 때문에 효문자도에 항상 검은고가 등장하죠. 효문자도는 모르고 보면 그저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 표현한 그림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를 구성하고 있는 상징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 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사람의 인생조차도 바꿀 수 있는 강인하고도 넓은 배려와 포용력이라는 의미를 담은 효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문자도 2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